안녕하세요, 이종성입니다. 오늘은 .NET 프레임워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 .NET 프레임워크라는 말을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데요. 이 .NET 프레임워크, 영어로 하면 이제 .NET 프레임워크가 되는데요. 이런 단어를 이제 가끔 만나실 거세요. 뭐 이렇게 .NET 프레임워크 4.0이다 이런 말을 만나실 거고, 이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설치를 하겠다든지 하는 메시지 창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NET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글에서 .NET 프레임워크를 검색을 하면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시는데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위키피디아와 나무위키의 내용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내용들 아마 보셔도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띄워두고 찬찬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NET 프레임워크인데 먼저 공식적으로 위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NET 프레임워크 이런 로고를 사용하고 있고요. 2002년 2월 13일 날 발표돼서 최근 버전은 4.7.2, 2018년 4월 30일까지 30일에 최근 버전이 나왔고, 이 .NET 프레임워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윈도우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환경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프레임워크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 환경이라는 뜻이고요. .NET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고유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작업, 인터페이스 등 많은 작업을 캡슐화하였고 공통 언어 런타임이라는 가상 머신 위에서 작동한다. 오픈소스 버전으로 .NET 코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설명만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죠. 뭐 꼭 설치해야지 게임이 작동한다. 게임을 돌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 분들은 이제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개발자분들이라고 해도 이 .NET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 뭐 자바 쪽 개발자다,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다 하시면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자바를 사용하시는 개발자분이라 그러면 .NET 프레임워크는 JVM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바 버추얼 머신, 그 자바로 개발하신 그 환경은 JVM 위에서 돌아가는데, 이 JVM과 동일한 것이 이 CLR, Common Language Runtime이란 건데요. 이 JVM에서 돌아가고, 이 JVM을 포함해서 그 자바로 개발하실 때 뭐 JDK를 설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바 디벨롭먼트 킷 해가지고 그거 전체와 JVM도 포함되어 있죠. 그 모든 그 자바의 개발 환경들, 자바 그 생태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여기 보시면 뭐 네트워크 작업, 인터페이스 등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모든 작업이죠. 모든 작업에 대한, 예를 들면 이제 .NET 프레임워크에는 ASP.NET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MVC, 그리고 MVC 웹 개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웹 개발 환경, 윈도우즈 개발 환경, 그리고 뭐 스마트폰 개발 환경까지 뭐 이렇게 개발 환경을 다 제공해주고, 또 이제 거기 설치되어 있으면 그 위에서, 플랫폼 위에서, 프레임워크 위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JVM 위에서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이 작동하듯이 이 공통 언어 런타임이라는 CLR 위에서 프로그램 작동하는 그런 개념이시고요. 자바스크립트 개발하시는 개발자 분이시라면 뭐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웹브라우저 위에서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웹브라우저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 프로그램이 웹브라우저가 없으면 실행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NET 기술로 개발한 프로그램들은 .NET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NET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가상 머신과 그 라이브러리들이 다 있어야지만이 그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토대다, 즉 프레임이다, 프레임워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CLR이 이렇게 있고, 이 CLR 위에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윈폼이라고 하면 이제 윈도우즈 기술이고요. ASP.NET 하면 이제 웹 기술, 그리고 ADO.NET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술입니다. 여기에 뭐 WPF라는 새로운 웹 환경이라든지, 그 윈도우즈 프로그램 개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링큐, 엔티티 프레임워크, 패러럴 링큐, 타스크 패러럴 라이브러리, .NET API4, 스토어, UWP. 이 UWP 앱은 이제 윈도우즈 10부터 나온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용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까지 이렇게 타스크 베이스드 어싱크 모델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게 다 합쳐지면 이게 이제 .NET 프레임워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JVM 같은 것이고,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JDK 같은 것일 텐데요. 이것이 바로 .NET 프레임워크고, 이 .NET 프레임워크가 있어야지 .NET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운영체제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제 설치하라고 나오는 부분인 겁니다. 여기 이제 설명을, 이제 첫째 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NET 프레임워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것이고, 윈도우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환경이다. 즉, 윈도우, 그러니까 뭐, 리눅스라든지, 맥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꼭 필요한, 사용되는 것들이죠. 네트워크 작업, 인터페이스 등 많은 작업. 그냥 모든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캡슐화 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라이브러리화해서 제공한다라는 뜻인 거죠. 라이브러리로 제공해줘서 개발자가 이제 그런 것들을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서 제공해준다. 추상화해서 제공해준다는 뜻이고, 공통 언어 런타임의 라는 이름의 가상 머신 위에서 작동한다. 자바 그 JVM처럼 가상 머신 위에서 작동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영체제에 직접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NET 프레임워크 개발한 프로그램은 가상 머신 위에서 돌아가고, 이 가상 머신이 윈도우즈 운영체제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게 됐는지는 좀 잠시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자,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2002년에 정식으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NET 프레임워크 1.0 때부터 제가 .NET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시작했었는데요. 2002년 당시에 그 가지고 있던 컴퓨터에 설치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2003년쯤에 설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NET 프레임워크 1.0보다는 실제로 이제 서비스했던 건 1.1로 많이 서비스했었거든요. 근데 이 1.1 버전 같은 경우에는 1.0보다 되게 안정적이었던 기억이 나고, 2003년도인지 그때쯤이었습니다. XP가 간 나왔을 때였던 것 같고요. 뭐, .NET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라서 각 버전별의 어떤 발전 과정은 이제 생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CLR 공통 언어 기반으로 해서 작동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바의 그 버추얼 머신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제 .NET 프레임워크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이제, 뭐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은 C# 있고요. 비베 .NET이나 J#, 뭐 F#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로 컴파일러 하면, 그 기계어 코드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 머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어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커먼 랭귀지 그 인프라스트럭처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커먼 인터미디에이트 랭귀지로 바뀌는 거죠. 이 중간 언어쯤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커먼 랭귀지 런타임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이 커먼 랭귀지 런타임을 통과하는 것은 여기 그 실행 타임인 거죠. 실행 시간에 실행하고 있을 때 요렇게 이제 커먼 인터미디에이트 랭귀지로 이제 돼 있는 것이 이제 그 실행할 때 커먼 랭귀지 런타임을 거치면서 기계어 코드로 바뀌어서 운영체제 및 CPU에서 이제 바로 해석을 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는 뭐 JVM 자바 버추얼 머신하고 같은 구조인데, 혹시 자바 버추얼 머신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 언어라고 표현했죠. 인터 가운데 있다는 뜻이니까요. 중간 언어라고 번역을 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미디에이티드 랭귀지 MSIL이라고 부르는데, 이 .NET 어셈블러 분리는 이제 윈도우에서 구현된 포터블 익스큐터블 파일이 된다. 그 EXE 혹은 DLL 파일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이제 exe 파일이 된다는 소리죠. 컴파일을 하면 이 중간 언어로 돼 있는 거죠. 이 exe 파일이. 근데 이 exe 파일은 중간 언어로 돼 있고 아까 보셨듯이 기계어로 번역되려면 커먼 랭귀지 런타임 필요하기 때문에 .NET 프레임워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실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서 프로그램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NET 어셈블리는 소프트웨어 배포 및 협력 버저업이 되겠죠. 보안 등에 있어서 .NET 유니티 역할을 한다. 어셈블리는 파일 한 개 이상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되는데 파일들 중 한 개 파일은 매니페스트 파일을 꼭 포함해야 한다. 좀 상세한 내용들이니까 이제 스킵해도 될 것 같고요. 메타데이터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대충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이제 나무 위키 쪽으로 가서 한번 .NET 프레임워크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윈도우즈 프로그램 실행 환경 MS가 공식 지원하는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 버전으로 모노 등이 존재한다. 이게 보시면 앞에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NET 프레임워크가 좀 굉장히 설계가 잘 되어 있고 쓰기가 좋고 좀 훌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눅스 쪽에서도 사용하고 싶어 하죠. 리눅스라고 하면은 이런 PC에서 사용하거나 서버에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는 안드로이드 운영체도 리눅스다 보니까 이 만약에 .NET 프레임워크가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수많은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도 이제 .NET 프레임워크로 개발이 가능해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모노라는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NET 프레임워크를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포팅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포팅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도 .NET 프레임워크 모노를 통해서 .NET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런 내용이고요. .NET 프레임워크를 대상으로 한 모든 언어가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들의 라이브러리 FCL이라는 게 있고요. CLR이라고 하는 이제 런타임 클래스로 알려져 있는 런타임 때 사는 가상 머신도 있는 것이고 이 두 개를 합치면 .NET 프레임워크입니다. 좀 더 이게 설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나무 위키 쪽이 FCL과 CLR이 합친 것이다. .NET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언어들로 작성된 소스 코드는 각 언어에 맞는 컴파일러를 거쳐 .NET CLR용 중간 코드, 아까 말했던 Common Intermediate Language로 이제 컴파일된 후 exe 파일로 랩핑된다. 그리고 .NET CLR은 이 파일을 JIT 컴파일러 방식, Just in Time이죠. 즉 실행 시간에 컴파일해서 기계로 번역한다라는 거죠. CIL은 .NET CLR이 설치된 곳이라면 어디든 컴파일이 가능하며 자바 바이트 코드처럼 어셈블리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사실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JIT 컴파일러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는 .NET 프레임워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NET 프레임워크로 만든 프로그램이 뭐 실행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 건 이제 네이티브 코드라고 하는데요. 뭐 C++ 로 만든 프로그램들은 이제 뭐 이런 .NET 프레임워크 설치 없이도 C++ 운영시에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꼭 필요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NET 프레임워크 개발 방법들이 많이 퍼지는데 좀 어떤 저해 요소였습니다. 이 .NET 프레임워크가 뭐 100% 항상 잘 설치되지도 않는 거죠. .NET 프레임워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깔면 설치하다 중간에 멈춘다든지 설치를 했는데도 .NET 프레임워크 내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해서 좀 .NET 프레임워크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배포하고 실서비스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 직접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쓰는 고객들에게 많은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라서 이 .NET 프레임워크 개발이 좀 어려지는 부분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 보시면 최근 버전들은 이제 윈도우즈 그 1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윈도우즈는 이제 지원한다는 뜻이고요. 윈도우즈 내에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10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뭐 .NET 프레임워크 설치하라는 메시지를 좀 보기 어렵고 예전 윈도우즈 이제 7까지 쓰신다 그러면 이제 .NET 프레임워크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윈도우즈 10이 지금은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NET 프레임워크 개발해서 이제 프로그램 배포하는 게 좀 많이 부담이 없어졌고, .NET 프레임워크로 이제 만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설치 과정 자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 네이티브 프로그램처럼 실행시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NET 프레임워크가 왜 그러면 이렇게 꼭 필요한 형태, 설치를 해야 되는 가상머신 형태로 됐는지 한번 이 C샵이라는 내용의 이제 나무 위키를 통해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좀 있는데요. 이해하기 위해서. 2000년대 2000년 7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고, 이제 C샵이다라고 돼 있고, 원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이 이전까지는 이제 C 뿔뿔이 이제 그 메인 그 개발 언어로 이제 밀어주고 있었는데요. 1995년에 등장한 자바에 의해서 이제 좀 많은 메인스트림 뭐 이런 개발의 어떤 메인의 자리, 그걸 좀 위협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자바에 대응해서 뭔가 만들어내야겠다. 그리고 이 자바가 가지고 있는 이제 JVM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되면 이제 뭐 가비지 컬렉션이 자동으로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장점들을 또 자신들이 가지고 오고 싶어 했죠. 처음에는 뭐 새로운 것을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자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바가 나오자 MS에서도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와 라이센스를 맺은 뒤 자바 확장 언어인 J++라는 걸 만들었죠. 그런데 썬에서 개발한 JVM에서 MS가 임의로 부가 기능을 추가해서 썬과 특허권 소송이 걸리는 바람에 MS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비주얼 J 시리즈와 MSVM, MS의 어떤 자바 버추얼 머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버추얼 머신 환경인 .NET 프레임워크와 또 자바 언어 대신에 J++ 대신에 C샵이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자바라는 언어 자체가 매력적인 언어고 MS 역시 이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장점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 이제 부상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금 자바가 C++보다 더 많은 사용자가 있고 개발자가 존재하고 더 메인 언어이죠. 그래서 이걸 근데 견제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NET 프레임워크와 C샵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것이죠. 뭐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뭐 모노라는 게 있어가지고 .NET 프레임워크는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리눅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도 리눅스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자마린 같은 모노 기반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리눅스 스마트폰 앱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즉 .NET 프레임워크는 분명히 윈도우즈 환경에서 돌아가는 것이지만 모노라는 리눅스 환경에서 돌아가는 그런 크로스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마린이라는 이런 툴을 이용해서 앱 개발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NET 프레임워크가 사실은 C샵과 .NET 프레임워크가 많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살아 있고 많이 사용되는 영역은 역시 유니티 개발할 때 메인 언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유니티 때문에 게임 개발된 것들에 있어서 .NET 프레임워크를 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유니티라는 툴로 게임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 유니티라는 툴은 또 C샵 언어로 되어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NET 프레임워크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NET 프레임워크 설치 해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 창 뜨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는 것들은 아마 이 유니티를 사용한 게임 엔진, 유니티를 사용한 게임을 작동하시면서 일 것 같습니다. 유니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노 기반으로 해서 또 리눅스에서도 되니까 스마트폰 게임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NET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설명들이 약간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나무 위키나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좀 더 살을 붙여서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그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 그러시면 사실은 글자를 읽어도 이 내용을 읽어도 이 말 자체가 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요. .NET 프레임워크는 공통 언어 런타임 이란 이름의 가상머신 위에서 작동한다. 근데 가상머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면 또 한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 가상머신에 대해서 앞부분에 제가 좀 다룬다고 말씀드려서 다루고 싶긴 한데, 이건 방송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일단 다음 시간에 그러면 가상머신이라든지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제가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NET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